네,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뭐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다시피 세 가지 파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궁금해요. 인사 근황 토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중해요. 저 S2S는 무엇일까요? 스노볼 투 스노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노볼에게 전하는 제가 뭐 몰랐던 건 아니고 그냥 여쭤봤던 거니까 좋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SOS라서 해결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소중해요, 해결해요 참 단순한 그리고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 스노볼이 모여서 대면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서로 어색하게 계시니까요. 바로 이 시간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일을 계속 같이 만나고 있었는데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요한 행사를 기획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이렇게 깊이가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나랑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공식적인 일로만 엮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찐이구나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되게 많은 생각을 이제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을까. 너무 고운 분들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저 전국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많이 다니고 영어 선생님들 커뮤니티도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기발하신 선생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톡방에 그 컨퍼런스에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거기 사례 발표하시는 뭐 이런 분들 거기 이번에 그 컨퍼런스 제가 가보니까 막 2007년 이런 데 같이 일했던 분도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에 일했던 타 지역 선생님들. 근데 뛰어난 분들은 되게 많지만 이렇게 마음이 쫙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사람한테는 내 제일 안 좋은 모습,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이 사람에게 뭐 수업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선생님들 다 너무 바쁘고 힘들게 막 지내시겠지만 저도 어제 아니 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아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6월에 집에 좀 큰일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피곤이 안 풀린 상태에서 막 큰 행사를 되게 많이 치르고 지난주에 대전에 갔다가 거의 이제 탈진해서 며칠 아프고 일어나자마자 어제 또 세종시 갔다가 오고 그래 진짜 개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올 때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와서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요. 어제 제가 세종에 이제 일정 연수를 갔는데 거기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새 너무 참담하고 우리가 이제 막 어느 분이시죠? 우리 오늘 또 되게 마음 힘드신 지연쌤 아닌가? 힘든 여러 가지 분들 다들 그런 생각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냥 지금 우와! 남예지다! 얼른 오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불쌍하게 사람들이 보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동기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대학 동기들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돈은 없어도 참 이렇게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들 저를 이렇게 봤었는데 야 은경이 어떡해 너 요새 많이 속상하겠다 생각 많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사라는 존재는 이렇게 남들이 가여할 존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매일매일 보고 분통터져 하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가 못 바꿔도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뭐 100명을 내가 다 바꾸지 못하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의 삶만 바꿔도 우리는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아무리 심하게 이렇게 다가와도 꿋꿋할 수 있었던 자신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동료, 네가 오라, 너는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료, 그게 정말 큰 힘이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너무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대면 모임을 또 나오고, 또 어제도 CP분과 모여서 저기 3명이 맨날 모여요. 미선쌤이랑 재남쌤이랑 셋이 맨날 모여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 조그만 인원이 진짜 자주 모이고, 근데 다 정말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는 거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동지가 있다는 걸 잃고 싶지 않은 정말 소중한 이 모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스노볼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교육계 아닌 교육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저에게 이 단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어떤 최 대표님 같은 분은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로는 이 조직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펀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수익 사업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모여서 그러고 있느냐. 자기 돈 내서 5,000원씩도 다 됐잖아요. 오늘 이게 회비로 다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매년 걷지 않고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또 100% 하기가 마음에 좀 걸려서 이제 조금이라도 걷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기엔 참 이해가 안 되는 짓인 거죠. 아무 이득이 안 되는데 그 선생님들 이 더운데요, 땀이 왜 이렇게 나죠? 이 더운데 왜 그러고 있느냐 되게 궁금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숭고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득이 없지만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되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게 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업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 테스트 자주 보기 재영광수님이신 거죠? 네. 네. 나와주세요. 그게 없는데. 그냥 예시로 올린 건데, 그죠?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를 돈 주고 샀는데 이걸 좀 뽕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많이 유료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고, 저희 딸이 고등학생인데, 엄마 이런 어플이 좋긴 좋은데 어떨 때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사실 뭐 30개 단어를 주면 나는 거의 다 알고 5개만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숙제로 암기 리콜을 100을 다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이걸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다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숙제로 내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데 같은 걸로 테스트를 봐도 이 클래스 카드가 문항을 바꿔줘요. 네, 바꿔주고 그다음에 주관식을 비율을 엄청 높였어요. 그래 왜냐면 어쨌든 그냥 객관식으로만 하니까 좀 찍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주관식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일단 애들이 첫날은 공부를 안 해오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어떡하죠? 막 이러면 괜찮아, 내일 잘 보면 돼.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네, 오늘 10점 맞아도 되네. 10점 맞아도 돼.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10점 맞아도 되는구나. 100점 만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에 20점을 맞아요. 또 역시 공부를 안 해온 애들 있잖아요. 왜냐면 근데 한 번 시험을 보고 나면 조금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점이 돼요. 그럼 제가 엄청 칭찬을 해요. 20점이네. 와, 어제보다 잘 봤네. 약간 왜냐면 기록하듯이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6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요. 심지어 선생님 내일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막 더 보자고 저를 조르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되게 안 되는데 말하면서 속으로 되게 좋아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든 아이들이 70점 이상 맞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하는 거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시작할 때 그냥 딱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출력을 해봤어요. 이제 사실 종이가 아까워서 출력을 안 하는데 한 번 좀 뿜뿜해주려고 1학년 애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얘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애죠. 지금 보시면 1차 2차 이제 성적이 별로 오르고, 이 문항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뒤에 좀 떨어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 말도 한번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렸더니 부모님이 학원도 안 다니는데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사실 열심히 하는 아이가 아닌데 좀 이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또 수업 시간에. 그죠? 왜냐면 부모님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 카드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좋더라.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애들한테도 이제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애들이
선생님 이거 내년에도 하세요. 이렇게 작년 애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애들 후배들도 골탕 먹어라 뭐 이런 거냐 그랬더니 진짜 그건 아니라고 애들이 왜냐면 너무 좋았다고 어쨌든 어휘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첫 번째 만점 받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다른 과제를 주고 막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어차피 문항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콤보를 달성하면 제가 더블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100점을 계속 콤보로 3번 이상 연속 맞고 뭐 이러면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또 열심히 하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다 달성했다 또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냥 매칭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수업이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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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개 단어가 있고 50개가 뭐 있는데 나는 5개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계속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 게 시간 관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옵션을 선택을 줬는데 근데 얘네들이 솔직히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거를 다 했는데 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션으로 원래는 좀 책을 읽게 하거나 뭐 이렇게 그 영어 교실에 있는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애가 저희 학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많지가 않아요. 한 2명 있어요, 한 반에.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매칭이나 뭐 이제 왜 그냥 그 클래식할 때 앱에 있는 걸 갖고 하라고 했고 이제 조금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높으면 뭐 조금 다른 세트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반 안에 클래스 카드 세트를 초등학교부터 이제 GRE 수준까지 어려운 것까지 쫙 넣어놓고 그 시간에 자기가 달성해야 되는 걸 자기가 골라서 시험을 매번 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거의 점수만 뭐 90점 이상 받으면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저는 선택 과목이라서 이제 그렇게. 혹시 클래스 카드 유료 버전 쓰시는 분? 네. 되게 많이 쓰시네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유료 버전에서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뭐가 유료까지 쓸만한지 이런 걸 조금 팁. 저는 남학생들이라서 여튼 게임하고 매칭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외우게 테스트는 90점 이상 받아서 다 통과하도록 하고 한 다음에 저희는 퀴즈 배틀을 하는데 그거에서 탑3인 아이들에게 뭐 메리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첫 번째 판에서 탑3 된 사람들은 그럼 빠지고 두 번째 판 다시 또 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3등에 들기 위해서 밑에 아이들이 열심히 또 하고 위에 3등 아이들은 놀 것 같은데 옆에 애들 가서 막 가르쳐주고 그래요. 예, 잘하는 아이들은.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쪽이나 안 나오세요. 저까진 길이가 되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퀴즈 배틀을 저는 수업 시작할 때 한 번씩 하는데 그날 수업에 필요한 단어들을 이제 학습지 맨 위에다가 넣어놔요. 애들은 외우고 시작해도 다 까먹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단어들을 퀴즈 배틀로 먼저 3분 정도씩 해보고 그걸 이제 단어를 한번 적어보게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유료 버전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만 쓰기 좀 아까워서 한 과에 하루 정도 단어 수업을 할 때는 그 스피킹 녹음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단어 쉐도잉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도 단어 읽는 걸 엉망으로 읽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연습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유료 기능은 안 써봤는데 저희 같은 학교의 다른 영어선생님이 3학년 애들 대상으로 문장 카드 그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애들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 그 기능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잘 쓰시는 분도 아까 좀 많이 들었어요. 이쪽 계세요. 네. 그렇구나. 그렇진 않은데 아니요. 저의 팀은 제가 저의 팁이 아니라 최유진 선생님이 그 문장 학습을 쓰실 때 이제 지금 아마 그 글의 구조를 좀 많이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중요 문장 찾기랄지 뭐 이 문장에 대한 근거 찾기 활동을 조금 하시는데 그 문장을 넣어놓고 의미에다가 그렇게 주요 문장 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애들이 그거를 뜻보기로 누르면 뜻이 보이니까 이제 뜻이 원래 떠 있다가 제가 그 문장을 찾으면 그걸 확인하게 하는 작업을 하실 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매칭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제 문장이 이 문장이야 이렇게 연결할 때 조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학습은 유료 버전으로밖에 못 쓰니까 그렇게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문장 학습을 보통 이제 문장을 넣으시고 그 문장의 의미를 보통 넣으시는데 문장을 넣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본문에서의 주제 문장이라고 이제 넣으셔서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초에 애들이 그걸 띄워놓고 이제 학습은 너네 이제 주제 문장 찾아봐 해서 애들이 찾은 다음에 그 문장이 맞았는지를 이제 눌러보면 답에 이제 문장이 뜨니까 그렇게 매칭하시는 방법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수정님이 이거 하는 거 보고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저 따라 했는데 저희 학교 애들은 이미 1차에서 다 100점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이제 후반부에 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 문법이 워크북에 돼 있으니까 그 문장을 이렇게 다 세트로 만들어서 해놓고 그러면 일주일에 영어 3번 들었으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3번 볼 거야. 그리고 이 3번 중에서 한 번만 몇 점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저는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세트를 어떻게 줄 것이냐, 난이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약간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문장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OMR 카드처럼 쓸 수 있어요. OMR 카드처럼 기기가 없는 경우에 특히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클래식 카드 M만 깔려 있으면 거기 안에 OMR 카드처럼 정답을 넣어놓고 애들이 이렇게 클릭 테스트 이게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테스트를 애들이 눌러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답을 체크하면 몇 점인지 바로 떠요. 그래서 뭐 듣기 평가 연습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OMR 카드 같은 역할을 해요. 이 클래식 카드 앱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STT 기능 활용해서 발표 연습 조경진 선생님이 네. 저 작은 조각을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작은 조각 올렸는데, 네. 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올해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북 강북인데, 저는 지역 안에서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사실 학력이 좀 많이 낮은 학교에 있다가, 이제 올해 성북구에 특히 뉴타운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옮겼는데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수업 물품들 정리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영어 때 배우는 거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못 들은 줄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처음 하는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도전적인 것들을 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저도 이번이 첫 학기니까 그래도 가장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한 달락 과정 중심 평가 쓰기, 그 다음에 발표 이렇게 2가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은 좀 학력이 낮은 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소리내어 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기 겸 말하기로 소리내어 읽기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은주 선생님이나 이수정 선생님께서 이제 전문가이신 그 팀즈 리딩 프로그레스 기능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가 너무 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자기 말하기 영역에서 이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쓰기까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유창하게 잘 쓰더라고요. 더 쓰고 싶어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게 보였는데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이들이랑 발표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에서는 좀 자신감이라든지 정확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말할 시간도 많이 제공을 했는데 제가 기존의 리딩 프로그레스를 좀 쓰던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한 것이 이제 기계도 잘 인식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발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뭐 번역기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이 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자막으로 출력되는 경우 또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썼는데 드디어 1학년들 디벗이 8월, 9월쯤에 들어온다고 해서 재수성님이 소개해주셨던 플립도 이번에 한번 재밌게 써보려고 합니다. 네, 틱톡에 워낙 익숙한 세대들이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이제 두 수성님이 이제 뭐든 올려줘 좋다라고 하셔서 어저께 밤에 올렸던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꾀람지 같은 거 이렇게 좀 도움되는 거니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지금 중학교에 있고 1학년을 두 번째로 맡고 있는데요. 주제 선택이 이제 올해부터 학교 선택으로 자유학기제로 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조금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3학년을 하고 있을 때 주제 선택이 이렇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막 했어가지고 저게 뭐 잘 돌아갈까 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했었던 거는 학생들이 워낙 저희 성북 강북에 있어요. 이제 그나마 성북 강북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이제 가정 여건이 괜찮고 자연적으로 좀 영어에 대한 어떤 관심도 꽤 있고 한데도 이제 살면서 집에 영어 책이 한 권도 없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조금씩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제 글로 이렇게 써보는 기회를 계속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짜봤었는데 이제 올해 두 번째로 맡으면서 첫 번째 했던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짰고요. 이제 적은 거는 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어요. 네. 이제 그림책을 2권을 읽는데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좀 고려한 걸로 해서 하나 같이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씩 읽기 전략, 이 책을 접할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되는지 접근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차시는 책을 아예 안 읽고 책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보고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음번 시간은 쭉 읽어보고 주제가 뭐인 것 같은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계속해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 나누는 거에 좀 초점을 뒀고 어휘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을 정리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나 그림책이기 때문에 되게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도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한 책을 다 보는 데에 한 6번, 7번 읽는 것 같아요. 한 6번 정도 읽고 읽을 때마다 읽는 목적을 다르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책은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채점 기준표를 좀 만들어서 너네가 읽고 싶은 책 도서관에서 뭐든 좋다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골라보게 하고 채점해보고 왜 이렇게 점수 줬는지 나는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골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한 3개 정도 골라가지고 읽고 싶은 거 읽고 같은 걸 첫 번째 책 하면서 배웠던 걸 적용해보면서 조금 빠르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독후감을 2번을 쓰게 되는데요. 되게 능숙하게 쓴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영어로 쓰기가 처음인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친구들한테 조금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좀 방법을 가지고 좀 써보도록 좀 기회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작 기사 읽는 걸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 거는 조금 지루할 것 같고 학생들이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과 관심이 많은지 저희 남중이거든요. 다 스포츠 아이돌이었는데 코리아 타임즈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골라가지고 어떤 게 나는 왜 이걸 골랐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그거를 좀 뽑아오면은 텍스트가 너무 길고 좀 어렵다 하면은 또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읽을 만한 수준으로 조금 좀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읽고 싶은 거 읽고 또 이제 영어로 요약하고 내 생각을 좀 적어보는 시간으로 해서 16차시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 시험에 있는 문장 쓰기 평가. 네, 김지영 선생님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시도해본 수행평가 유형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항상 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학교에만 있어 봐가지고, 문단 쓰기 수행평가를 하면 항상 아이들이 번역기 없이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친구들이 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문단 쓰기 평가를 하면서 문장 쓰는 것부터 가르치고 애들한테 글을 쓰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고, 그래서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문장 쓰기 연습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컴프레hen션 퀘스천에 영어로 문장을 써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학기 초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배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수업을 잘 안 듣거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발전이 없어서 문단 쓰기 평가를 학기 말에 아무리 넣어도 제가 뭐 다 불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항상 올해는 좀 이걸 아예 시험 형식으로 수행평가로 좀 넣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평소에 수업 시간에도 하는 이런 지문을 읽고 컴프레hen션 퀘스천에 답 쓰는 거, 아니면 문법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문장을 자기가 써보는 거.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하면서 뭐 문법 2개, 컴프레hen션 퀘스천 2개를 넣었지만 학기 말로 갈수록 점점 그냥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이런 자유도가 높은 질문의 비중을 높여가야지 라고 학기 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학기가 끝날 때가 되니까 문법 문제만 5개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이 학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긴 한데, 이거를 그냥 본 건 아니고 모의고사를 한 번씩 봤어요. 문제 유형을 똑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모두 다 맞았으면 좋겠는 문제여서 아예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낸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뭐 my comfort food is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준이 아직 어려운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문법은 이렇게 막 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 문법 정확하게 쓰는 법 익힐 수 있게 했고, 대신에 이제 컴프레hen션 퀘스천은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요런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네가 수업 때 열심히 듣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잘 보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이거를 학기에 과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봐서 4번 다 그냥 만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평가여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애들한테 실제로 도움되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재시험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점이 나왔든 너가 다시 재시험을 보고 싶으면 찾아와서 재시험을 보면 되고, 몇 번이고 너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봐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주로 틀린 유형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많이 틀리더라,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고는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재시험 정도까지는 나중에는 아예 수업 시간에 그냥 다 같이 봤어요. 한 번에 10점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설명 한번 해주고 연습 조금 더 해봐라고 모의고사 하나쯤 더 주거나 뭐 하고는, 재시험은 수업 시간에 뭐 오늘은 수업 5분 일찍 끝내고 재시험 볼 친구들은 지금 봐라 하고 시험지 나눠주고, 만점 나온 친구는 좀 놀아라 이러고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제재시험부터는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 뭐 날짜를 지정해서 이날 제재시험 볼 사람들 오세요 했던 날도 있고, 뭐 시간 안 맞으면 그냥 따로 와서 봐도 된다고 해서도 받아주고, 거의 문제 유형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거의 비슷한 거 단어만 정말 바꾼 수준으로 해서 재시험, 재시험 저 많이 봤을 때는 한 5번까지도 보러 온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냈는데, 초반에는 재시험을 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괜히 했나봐 그냥 하지 말까 이랬는데, 이게 조금 쌓이니까 진짜로 선생님이 점수를 올려주네 이거를 애들이 좀 느끼기 시작하니까 학기 말에는 많이들 와서 재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을 때 요거를 하면서 영어 쓰기가 조금 뭔지 알겠고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지고 왔습니다.